제가 4월 CAC 1주차를 맡은 에메랄드 정금란입니다. 네, 다들 안녕하시죠? 얼굴이 다 너무 밝으시네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예요. 저희는 이제 수도권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제가 갑자기 되게 떨리네요. 네, 먼저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1교시거든요. 조금 내용이 지루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0분밖에 안 돼서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와 비전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벌써 조금 무게가 느껴지죠. 근데 또 들어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아메이 사업을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저도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그냥 들었을 때 느낌이었어요. 회사는 엄청 크다더라. 초인류라더라. 이렇게도 그냥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품은 너무 좋아. 이 소리는 정말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제품이 안 좋아 소리는 저는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제품은 되게 좋아. 근데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면 뭔가 그 단계에서 이제 이 부정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회사가 되게 크고 제품이 너무 좋아. 저는 이 두 가지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되게 생각했는데 왜 부정적일까?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저는 좀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교하신 분들이 이 CAC 3주차를 통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정도 아셔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 그죠? 편견이 있고, 내 주변에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나더니, 어머, 아직도 아메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주변에 내가 만나고 있는 지인이 많아봐야 10명에서 20명이거든요. 자주 보는 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아메이하는 사람이 없거나 제품 쓰는 사람이 없으면 아직도 아메이가 있어? 라고 물어보고, 내 친구 중에 한두 명이 아메이 제품을 쓰면 다 써서 이제 또 사업이 안 된다고도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가까이 있는 그 편견들,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조금 오늘 자료들은 이게 객관적인 자료들이에요. 이제 이 뇌피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의견들이 아니라 자료들이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언가 저도 있었거든요. 아까 사업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시겠죠. 좀 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메이 이렇게 들으면 첫 번째 그거 파는 거 아니야? 파는 것 같던데 봉지 들고 와서 저는 제가 이게 좀 걸렸었어요. 팔아보지 않았는데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좀 오랫동안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다단계 이 생각은 저는 조금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남편이랑 대학교 친구여서 20살 때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그러니까 금방 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갈 수 있는 분이었고 허튼 그런 거 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피라미드 다단계면 그분들이 할 리가 없어 이런 게 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서 얘는 저는 고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귀찮게 해는 저는 사업 설명 듣고 다음 날 미팅을 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미팅을 오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자리에 안내해줘서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귀찮게는 저는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예, 한 번씩 풀어봐요. 그러니까 남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래 이거는 또 오늘 모시고 온 분의 그 수익 구조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저는 제가 너무 좀 잘 살고 싶고 내가 조금 성장하고 싶고 어쨌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부자가 되는. 예, 내가 부자가 되려고 들어왔는데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고 정말 소비자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토피가 있는 분은 아토피가 낫든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탈모에 대한 솔루션을 들여서 또 머리가 나아지든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보니까 스폰서님을 좀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되게 느끼실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이 좋은 일 아닌가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수익 구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품은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제품은 좋으면 저는 단순해서 그런지 '제품은 좋아. 그러면 뭐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2 교시에 이제 Q&A 시간에도 풀리겠지만 내가 이 중에 뭐가 있으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 정도 인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아메이 사업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제 사업 설명 듣고 다음 날부터 이렇게 미팅장에 가서 알아보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품 쓰는 기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을 근데 오늘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소비자가 저희는 대부분이시죠. 예. 소비자가 탄탄하기 때문에 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제품이 좋아요. 안전해요. 지금의 제품에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라고 한 가지만 만약에 꼽는다면은 저는 안전한가일 것 같아요. 값이 싼가? 이거는 약간 우리 엄마 세대 그때 막 이제 경제 발전 시작하고 애들은 많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럴 때는 양만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냥 좀 싼 거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정말 아이가 두 집 걸로 하나 뭐 이렇게밖에 안 낳는데 양 많고 싼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제품이 진짜 안전할까?' 지금 태어난 애들이 뭐 120, 130 까지 산다는데 안전한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쌓이고 쌓이면 그게 다 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도 또 엄청 또 진짜 아메이가 환경에 진짜 예민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얘가 제일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한 제품이다. 그리고 환경에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쓰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당장 오늘 말고 또 이게 미래에 투자하는 일들이잖아요. 있죠. 아이들 건강이나 뭐 가족 건강도.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성비, 가심비. 음. 가심비는 안전한 제품을 쓰고 있다는 안심? 이게 저는 되게 큰 가심비 같아요. 또 집에 추석 때 같으면 추석설에 그래도 뭐 카놀라유 선물 세트도 들어오고 뭐 선물 세트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가 참 고민이에요. 누구 주기도 또 그렇고 그죠. 그리고 우리 포도씨유가 아니면 이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나는 이런 이제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너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큰 대형마트에 가서 뭐 만약에 퐁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고르고 있는 거는 저는 쪼끔 싫었어요. 예. 그거 생필품을 사는 데에다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게 성분들을 봐도 잘 몰랐었었고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제품을 추천받고 내가 알아봤으면 그냥 꾸준히 그 제품을 그냥 쓰고 싶거든요. 디시드랍을 처음 들어서 쓴 날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 시간 되게 절약되지 않아요? 이게 주부들 만났을 때 많이 바쁘신데 보면은 그런 거에다 또 시간 쓰시느냐고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요리 미팅 하거든요. 요리 미팅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이 다 우르르 코스트코를 간다고 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날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했었는데 코스트코 가면 주차하는 데 정말 이 수도권은 주차하는 데 정말 30분 걸려요. 주차 대행도 있어요, 코스트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내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심비 부분에서 가심비가 좋으면 저는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우리 제품들이 다 가성비가 좋죠. 처음에 안 써 보신 분들이 인제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차가 고장 나서 카센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사무 보시는 분이었는데 아메이 정수기가 좋다면서요. 이러면서 바로 그냥 구매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한 10 년, 15년 전에는 그 타사 제품하고 이게 가격이 '아 우리 게 쪼끔 비싸.'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기존에 있던 거보다 우리 게 가격도 적당하고 좋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냥 바로 바꾸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제는 쪼끔 가격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가성비 가심비에서도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캐시백을 주잖아요. 그것도 또 되게 달콤하죠. 또 장바구니로 10,000원, 15,000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죠. 원래 원폰으로 참 캐시백 받긴 쉽지 않았는데 장바구니 덕분에 항상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끝으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좋은데 그는 또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만족 보증제 뜯어도 되고 써 봐도 되고 하는 그런 100% 만족 보증제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안전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처음에 내가 써서 좋은 소비자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애용자가 되겠죠. 애용자가 되고 나면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게 되면요.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사업가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소개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런 구별이 없어요. 근데 다른 뭐 네트워크 회사들을 만나시게 되면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는 얼마 정도의 매출이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후원할 수 있고 뭐 소비자를 이렇게 회원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알아보시면 '아 그러면은 또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아시게 느끼면서 한 발짝 사업하고는 쪼끔 멀어지게 되는데 아메이 사업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사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자 측면을 잠깐 볼게요. 사업자 측면을 보면 인제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인제 아메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어 정말 뭘 몰랐지만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된다고 근데 저한테 가장 걸림돌은 뭐였냐면 자본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었던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서 '아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게 가장 큰죠.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아메 사업이 나에게 사업의 기회를 준다고 어 아무도 이런 유통할 "너 유통 한번 유통권을 너가 가져 볼래?" 이런 소리 평생 못 들어보고 살았는데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제품 되게 좋은데 회사도 좋은데 유통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와 유통권을 줄게. 한번 고민해 보고 공부해 봐."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무자본 무경험은 이제 배워가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이 이제 그런 배우는 자리죠. 그리고 아이템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100 살, 120살 이렇게 산다는데 그러면 건강과 미용에 대해서는 아이템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이 좋다고 해도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 또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뭐 재력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그래서 인제 저도 인제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인제 아메이 사업을 해서 궁극적으로 뭐를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그러면 "자산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부분을 자산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고 자꾸 되뇌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자산이 뭔가 자꾸 궁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활동 기간이 엄청 단축됐죠. 25 살에 일을 시작했어서 60, 70 이면 60에 은퇴하고 70에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던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30 살도 좀 이렇게 돈 버는 현장에 못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55 세면 벌써 은퇴를 해야 되는 그리고 살아갈 날이 100 세, 거진 40 년, 50 년을 소비하는 기간으로 돈을 벌지 않고 소비하는 기간으로 써야 된다.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정말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명은 연장됐는데 건강 수명은 또 그렇게 연장되지 않았거든요.
건강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거는 병원비를 되게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경제 활동 기간이 더 늘어야 나야 되고 또 뭐 수명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 수입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 장수 시대에 그다음에 유병 기간이 길다는데 그다음에 생산 시간이 짧다는데 그럼 나는 어떤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가? 나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메 사업 들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세련된 말로 표현은 못 했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게 참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절약이 우선인 거죠. 근데 이게 시대별로 있죠. 저도 50 대인데 50대 중반인데 저희 엄마 세대 지금 이제 80, 90 된 분들의 그때는 절약, 절약, 절약 '아껴야 잘 산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도 "아메이 제품 비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쪼끔 더 이렇게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가난하게 사는 마인드랍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쓰고 모자라면 빌려 쓴다. 제가 카드값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그 카드를 쓴다는 건 모자라서 이제 빌려 쓰는 개념이겠죠. 예. 그래서 중산층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보면 부자들은요.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대요. 자산. 오늘 내일 월급 당장의 것들이 아니라 자산에 관심이 있대요. 자산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우리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여기 다 계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자산을 구축할 수 있을까? 자산을 만드는 생산 수단이 나한테 있는가?' 그게 오늘의 인제 질문이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인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자산을 진짜 만들 수 있는 일인가.' 예 꼼꼼하게 촘촘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몇 사람이나 성공해? 내가 보니까 별로 없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누가 성공하나로 질문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인제 저희 스폰서님도 인제 다이아몬드시고 위에 스폰서님은 더블 다이아몬드시고 막 이러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성공했지?'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안 성공한 사람들의 하는 거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성공하는 분들을 따라하면 되는 건데 1번 이 미팅 안에 지금 얼굴 이렇게 많이 보이는 분들이 다 인제 성공으로 가시거나 이미 성공하셨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따라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1 번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미팅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을 자리에 계신 거 이게 '누가 성공하나.'라는 그 질문을 보고 질문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암웨이 사업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생산 수단일까?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쿠팡 많이 쓰세요? 쿠팡이나 저건 알리바바겠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은 페이스북도 본인이 영상을 만들지 않는데 우리가 막 다 영상 올린 다음에 이 시스템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저분들이 돈을 많이 벌죠. 우버도 차는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그죠. 근데 아주 좋은 운수 회사인 거고 쿠팡도 그렇고 그러면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죠. 그래서 내 개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으로 어 놀라운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매달 저렇게 큰 금덩이 하나씩을 낳는 그런 사업이 이제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아 저런 페이스북 같은 거 그 사람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지. 와 우버 완전 머리 좋은데.'
근데 우리 가까이에 아메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아메이 사업이 플랫폼을 만드는, 내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메이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소비자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아메이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뉴트리라이트, 화장품, 뭐 이렇게 집에서 쓰는 제품 이렇게 쭉 만들거든요. 어 오늘 들어와 계신 분들도 뒤돌아보시면 오늘 이미 식탁에서 오늘 제가 탄수화물 안 먹으면 강의할 때 손 떨릴까 봐 제가 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근데 된장찌개에는 우리 한알 육수로 넣어서 아주 간단하게 끓인 된장찌개였는데 어유 맛있어요. 한알 육수 제가 요즘 제일 사랑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먹고 비타민을 왕창 좀 먹고, 그다음에 지금 물은 아미노를 탄 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만 해도 뭐 얼굴에 바른 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많은 제품을 쓰는데, 그 소비자들을 제가 연결하고 그 네트워크의 주인이 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잘 기억해 주셔요. 예. 그래서 내가 플랫폼에다가 인제 제공하는 거, 내가 지금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긴 시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제품의 사용 경험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결국은 이렇게 소개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연세 70인 소비자분이 친구분 두 분을 매장에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연세 70인 우리 소비자분이 이 한알 육수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한 바퀴 구경시켰는데 다 한알 육수는 두 봉지씩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그리고 풋크림을 좋아하시는데 막 강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파는 거 싫다 그러셨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얘기하시고 그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게 사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내가 사용한 경험, 진짜 경험이면은 사업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정보와 지식이 또 있죠.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C 다 같은 비타민 C가 아니죠. 요번에 조양희 박사님 강의도 듣고 또 우리 드림월드에서 마련해 진 10주차 건강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앞으로는 '식물 영양소의 시대가 오겠구나. 이게 화학회사에서 만든 비타민들은 얼씬도 못하겠구나.'라고 제가 결론으로 느끼고 10주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서 지금 건강 미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거에는 나 뭐 먹어야 돼?" 이렇게 문의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인제 제가 할 일이죠, 내가 탄탄한 좋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로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런 사업 기회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린 다 평범하잖아요. 또 사업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같이 들어와서 인제 배우면 되거든요. 그게 내가 플랫폼을 가장 잘 구축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함께 시스템에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랑 플랫폼 사업이 앞으로 괜찮을까? 이것도 좀 따져 봐야 되죠. 요즘 챗 GPT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아메이 사업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해 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디 출퇴근하는 거 못 하거든요. 그거면 이제 답답해서 못 하는데, 출퇴근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 무한대의 돈을 벌 수 있고, 챗GPT가 걔가 좋은 게 여러 가지 이 지식들을 걔가 1, 2, 3, 4 이렇게 나열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1 번이 제일 자유롭다. 시간으로부터 장소로부터, 그거 걔가 1 번으로 꽂아 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쫙 제가 봤는데 시대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 플랫폼 사업이 잘 맞습니다. 공부를 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사업이 아주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또 나눔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50 대가 요즘은 100 세까지 살면 50이 중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회에서는
이미 뭐 그 좀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더 요즘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장수하는 시대에는 인생 계획이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건강하고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에 아메이 사업을 잘하면 얘가 이렇게 잘 그러면은 그 계획표대로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건강과 체력. 아메이 사업을 하면 건강과 체력은 진짜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 하려고 사업 설명 듣는 정도? 그 정도였을 때 우리 남편이 반대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한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얘는 못 일어나고 밥도 못 한다." 이게 아주 큰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되게 쌩쌩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체력 1 번. 두 번째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장수 시대에. 그쵸. 그러면 자산이 있어서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으로 당연히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100 세까지 살고 싶은 집 그리고 자존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스폰서님, 파트너분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고 또 제가 목표하고 피나는 거를 달성하고 여행 가고 하면 그때 또 어 인정이 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느껴지겠죠. 예. 그리고 취미, 취미도 꼭 필요한데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이런 분들 보면은 "아메이가 곧 취미다." 이런 소리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박은희 리더님이 음식하고 반찬 만들고 막 너무 그게 재밌으시다고 얘기하셔서 "곧 취미가 사업과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예 취미 그다음에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 게 장수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근데 아메이 사업 속에 꾸준히 있다 보면 이것들은 너무 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에 좀 설명을 좀 길게 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요. 그래서 인제 소비를 통해서 인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자산 매달 100 세까지 쓸 수 있는 돈이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 정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건강에 돈을 쓸 수 있냐를 캐시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근로소득 옛날에 암만 큰 성과로 있었어도 '오늘 내가 일을 안 한다면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물통과 파이프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과거에 이루어 놓은 성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거를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메이 사업의 고민은 여기에서 첫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캐시 플로우가 들어오려면 매일매일 그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쓰는 생필품들을 우리가 한번 그냥 나열해 봤어요. 얘는 목욕탕에 있는 것들 많죠. 다 정말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장대에 있는 제품들. 남자분들도 아마 립스틱 정도 빠지고 뭐 아이 메이크업 정도만 빠지면 나머지는 정말 다 쓰실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쓰실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얘를 남의 가게에서 사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써야 되는 이 많은 제품들의 수익을 남한테 주기는 아까운 거죠. 내가 내 가게 안에서 사고 싶은 거죠. 회원 가입하는 순간 아메이 이 샵이 내 샵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생필품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달 매출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자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사업하고 비교해 볼게요. 많이 이런 생필품을 다루는 회사가 아메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큰 마트들도 생필품을 다루는데 그럼 그 큰 마트를 내가 그 사업으로 했을 때 생필품이 너무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큰 슈퍼를 내가 열었을 때랑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이 우선은 자본과 점포 뭐 비슷한 얘기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메이 사업은 그게 없어도 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점포 없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본도
오늘 제가 노트북은 아이 거를 좀 빌렸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능력은 여기에서 충분히 너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내가 진짜 거기 가 있는 성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또 따로 더 신경 쓸 게 없죠. 그래서 직원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직원 백수 만들려고 가게 닫았더니 자기만 백수가 됐다고 어떤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종업원들은 빨리 취직 잘 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다음에 이제 풀타임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직원이 있거나 뭐 점포가 있거나 자본이 많이 들면 풀타임으로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리스크, 위험이 작죠. 그런데 그에 비해 수입의 특성은 무한대의 수입이다. 그리고 그 수입을 상속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 번호를 이제 상속할 수 있거든요. 이제 미국은 60년이 넘었으니까 상속의 예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30년에서 이제 상속의 예들이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국제적인, 그러니까 아메 사업이 여러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또 다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불황과 무관한 거는 전쟁이 나도 써야 되는 생필품 때문이죠. 예, 그래서 경기를 타지 않고. 그리고 2차 수입은 내가 그동안에 구축해둔 소비자들 때문에 나오는 수입. 그래서 인세 수입 같은 자산 수입 같은 그런 수입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엄청 큰 슈퍼를 열더라도 문을 닫거나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이 서울은 워낙 이 세가 막 마구잡이로 올랐다 막 이래 갖고 사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아메이 사업은 정말 내가 진입해 볼 수 있다. 일단 진입 장벽이 없어 내가 들어와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일반 사업 같으면 제가 엄두 한번 못 내보고 그냥 끝났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법하고 합법적인 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입회비는 없어야 되고, 제품이 품질이 좋아야 되고, 내구재 위주면 안 되죠. 아까 생필품 말씀드렸죠. 환불제도 있어야 되고, 요즘 새로운 이게 뭐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이상한 다단계 피라미드가 많더라고요. 일단 내구재고 뭐고 제품이 없어요. 그냥 돈을 내더라고. 뭐 달러로 내는 데도 있고, 달러로 내면 좀 고급져서 그런지 달러로 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금융 다단계는 특히나 또 아주 위험한 거죠. 재고 의무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입의 구조가 정당한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유도한다면 그건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업의 전망도 이제 부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장기적인, 그러니까 사업 전망을 봐야 되는데, 좀 요즘 보면은 그 샵을 차려놓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많죠. 본인들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샵을 차리면 저는 일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본사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샵을 차리면 일단 재고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네트워크 사업이 자산을 만들어주는 좋은 사업이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영원할 거냐는 거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 일반적인 생산 수단이 없어졌을 때 캐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가 탄탄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 MLM 멀티 레벨 마케팅, 이 네트워크 회사들이 6년까지 살아있는 게 11%밖에 안 돼요. 이런 데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회사의 신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급자족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 모바일 시대까지 왔는데, 과연 아메이 사업은 이 화살표가 거꾸로 가는 걸까?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걸까? 너무 중요하죠. 저 요즘은 이제 컴퓨터, 이게 인터넷 그거 모바일로 정말 주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소비자분들이 매장에 오셨는데 물건 고르시는 동안 회원 가입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모바일 내가 그냥 주부로 있었으면 순 돈 쓰는 도구였을 텐데, 그죠? 네, 내가 돈 버는 도구가 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맞는 그런 유통의 반화에 우리 아메이 사업이 딱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마케팅의 변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질을 따질 때 또 광고를 할 때 가게 마케팅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소비자 주도 뭐 하나만 시켜 먹어도 리뷰를 보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옷 하나 뭐 진짜 조그만 거 샀는데도 리뷰가 뭐 1000 개인데 뭐 그중에 좋아요가 몇 4점 뭐 이런 거. 이게 소비자 주도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시대인데 이제 아메이 사업이 내가 쓰고 좋은 거를 말하는 소비자 주도인 거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변천사 인제 다 끝나가는데요. 아메이 사업을 이제 바깥에서 이게 사람들을 보시다 보면은 다 펼쳐 놓고 할게요. "아 그 누구 하다가 망했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아 그게 언제 들은 건데.'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5 가지만 가지고 판매만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그다음에 30 가지에서 50 가지 정도 됐을 때 판매원을 모집했을 때 제가 사업하면서 강원도 양구가 산골이잖아요. 거기 갔는데 아 내가 강원도 아메이 뭐지 지역 지역책이었다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판매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제품이 많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장바구니 하는 소비자 100 명을 모으면 예 되는 거죠. 인제 점점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상호 연계는 큰 회사들이 몰 대 몰로 연결되어 가는 그런 시대가 인제 와서 아 나 어떤 세대의 아메이를 보고 그때 그 사업이 안 됐나 이런 것들은 요 변천사를 보시면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의 필수 조건은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이상한 이런 다단계 제가 알고 있기에 이상한 다단계를 보신 분들은 이것들이 체크가 안 된 거거든요.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예 우리 80점 맞고 90점 맞아도 졸업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제품이 생필품이어야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필요한 제품이어야 돼요. 뭐 속옷, 보정 속옷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또 화장품으로만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주스로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누구나 필요한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수요층이 다양해야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회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회사가 없어진다.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회사의 신뢰성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와 판매가 일치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부분 다 걸리거든요. 내가 다 의뢰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러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인제 도출될 수 있죠. 그다음에 소비자 만족 보증제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인제 신경 안 쓰면 인제 퇴출되거든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성공자 배출이 있는 걸 봐야 된다.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 당연히 아까 모바일 얘기해 드렸죠. 그다음에 성공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거대 네트워크 충성 고객들이 길 가다가도 물어봐도 "아메이 제품은 좋다." 이런 얘기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아메이 회사의 전경입니다. 이렇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납품받는 회사랑은 다르죠. 없어질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년 축적된 이런 숫자들로 나타냈는데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회사고요. 뉴트레이트 건강기능식품도 1 위입니다. 제가 1 위만 말씀드릴게요. 자체 농장이 있고 이런 이야기 있고 이렇게.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데이터들이었는데요. 윈 원포원 프로젝트 저는 되게 얘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좋은 유수한 제품들을 아메이가 협력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판로를 주는 건데 우리 고추장 같은 경우에 어 비빔면에도 들어가고 비빔 소스에도 들어가고 수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되게 확대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어려운 게 너무 아메이가 그저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해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이분들이 다 하시는데 대신에 되게 회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제가 포브스지에 선정한 아메이가 미국 100대 기업의 28 위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스티브 벤 앤델 회장님이 상공회의소 의장을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다는 거 이제 요런 거를 좀 제가 써 드리면서요. 1 년을 가려면 가격이 좋으면 되고요. 10 년을 가려면 제품이 좋으면 되고요. 100 년을 가려면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그런
핵심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또 그 이후도 더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미팅 하기 전에 이 아메이 사업의 핵심 가치를 꼭 읽고 하는데 여러분도 요 핵심 가치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함께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를 Q&A를 또 풀어주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오혜연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오혜현입니다. 오늘 정근남 리더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저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시간이 저희가 있으니까 바로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지금 많이 폈는데 올해는 벚꽃이 16일이나 빨리 폈다고 해요. 원래 꽃들이 차례대로 펴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와 같이 꽃이 폈대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비가 오는 바람에 또 벚꽃들이 많이 져버렸죠. 꽃이 빨리 피는 게 좋기도 하지만 또 이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와서 많은 꽃들을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벚꽃을 좀 담으면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비싸다인 것 같아요.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비싸.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싸다 부분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아요. 이 속의 철학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혹시 이성이 앞설까요? 감성이 앞설까요? 저는 이성이 앞설 때도 있고요. 감성이 앞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소비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게 이성보다는 감성의 사람들이 지갑을 더 연대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이 감성을 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메이 제품은요, 이 제품에서만큼은 굉장히 이성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보다는 뭐 수치나 데이터 같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석에서 이성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가서 소비자한테 가서 똑같이 감성보다는 이성을 자극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사실 좀 딱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잘 듣지 않으시고 근데 뭔가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아 뭔가 좋긴 좋나 보다. 그런데 그래도 비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하는 마케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품질에 더 중점을 두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싸다 싸다의 문제보다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사실 비싸도 여성들은 명품백 하나쯤은 사시고 또 남성들도 시계 좋아하시니까 명품 시계 하나쯤은 그냥 사시는데 이거는 싸다 비싸다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구매 결정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제품을 샀을 때 그 정도의 가치를 하나 그 가치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지출 규모에 늘어난 항목을 보면 탑3가 이 세 가지래요. 문화레저, 의료의약품, 자녀 사교육. 그런데 유일하게 또 전년 대비해서 의료의약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이쪽에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하는 수많은 상품 중에 근데 이게 생필품이 정말 우리의 건강과 가장 직결하거든요. 이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정말 직결되는 문제라 생필품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사들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샴푸의 계면 활성제가 어떤 자궁암을 일으키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휴지 물티슈에서 화학염료 형광증백제 같은 이런 안 좋은 물질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애를 살리기 위해서 가습기를 틀었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틀었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썼던 생필품인데 그 생필품이 생명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이 제품이 싸다 비싸다의 문제일까?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한 제품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안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정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우리가 선택할 때 기능도 있어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능은 있는데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도 아닌 거고, 안전한데 기능이 없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아메이 제품은 기능성과 안정성의 최적점에서 맞춰진 제품이어서 프리미엄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계 1위 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죠. 종합 비타민, 프로틴, 청정기, 정수기 등등등. 그래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한테도 비싸다는 개념은 안 들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분한테는 비싸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주방 세제는 그릇의 때를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때는 제거가 됐는데 성분이 좋지 않아. 그것도 아니고, 성분은 좋은데 때가 별로 안 져.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메이 주방 세제는요, 코코넛 오일 성분으로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생분해가 돼요.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오염시키지 않아요. 강이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가정 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가정 폐수에서 많은 오염이 나오기 때문에 생분해 되는 것도 지금의 환경으로 보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 퐁퐁을 쓰면 보통 손이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다른 걸 써보면. 그런데 아미 주방 세제를 쓰면 손이 건조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손 보호 자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알로에베라와 시소 추출물 같은 그런 자연 성분이 들어있어서 손을 또 보호해주고, 또 피부과 테스트를 받았는데 미국의 정말 까다로운 환경 보호국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주방 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1리터 원액이 들어있고요. 한 통에 12,000원이에요. 원액이기 때문에 희석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350ml에 희석했을 때 20통이 나오는데 한 통에 600원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도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들도 이런 걸 알려드렸을 때 다 이해를 하시고 비싸지 않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농축인데 1리터에 이 한 통을 담았거든요. 이 고농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원액을 이 한 통에 넣으면 왔다 갔다 하는 물류가 덜 운송이 되니까 도로 파손도 덜 되죠. 매연도 안 생기죠. 원액을 1리터에 넣어놨으니까 쓰레기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굉장히 가격에서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고 보면 종합 비타민은 사실 면역을 올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분도 중요하고 하지만 면역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아미 종합 비타민은요, 항산화 기능도 있고 DNA 손상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임상 실험으로 입증까지 받은 유일한 종합 비타민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비타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원료와 부원료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사서 각각을 먹는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들까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8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로 따져보면 2,900원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인데, 만약에 그래도 이게 비싸서 못 드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2개월에 드셔도 다른 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2개월에 한 통이면 43,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43,000원에 내가 이렇게 좋은 원료들을, 그리고 그렇게 좋은 손상된 DNA까지 복구시키는 그런 영양제를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성과 안정성을 다 충족하는데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정말 알고 나면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근데 왜 이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냐면은요, 광고와 유통에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광고와 유통을 소비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35%를 절감을 시켰거든요. 이게 절감이 되니까 R&D에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질을 올릴 수 있었고요. 소비자들은 좋은 질을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원가의 80에서 85%는 원재료 값이라는 거죠. 원재료 값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제품력과 출원했거나 출원 진행 중인 특허 수가 750개 이상인
제품력이 뛰어난 제품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그리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진짜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을 줄일 수 있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우리는 진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사실 많지만 아메이 제품만한 거는 저는 사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비싸다고 했는데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닥 비싸지도 않아요. 조금 더 이런 비쌈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선택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명한 소비자들은 꼼꼼히 따져보는 가치 소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철학에 마땅히 지불한 그런 가치가 있다면 정말 대단한 제품이고 이런 이성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성적으로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메이 광고가 기사들이 너무 많죠. 찾아보면 정말 기사들 많은데 이번에 이현우 씨가 얼마 전에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다녀왔어요. 그게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프로와 희망TV SBS에서 이분이 농장을 갔다 왔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있는데 제가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회사의 정말 철학이나 어떤 그런 거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철 씨가 질문을 해요. 요즘 농촌에서도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다는데 미국의 친환경 농법은 어떠냐고. 그래서 이현우 씨가 직접 친환경 농장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몇 시간 들어가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데 저기 빨간 부분에 있는 농장으로 가게 돼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정말 저 만년설이 있는 아름다운 산의 그 앞에 전부 펼쳐진 광활한 농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이라고 하면서 이현우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인데 친환경 농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이 특별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비법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현우 씨가 간 거예요. 갔더니 이 남성분이 뭐를 공중에서 휙휙 휘두르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을까요? 친환경 농법 비법 1이에요. 매로 농작물 피해를 줄인다. 그래서 새를 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매가. 그래서 이 농장의 최고의 일꾼이고요. 새로 하는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에다 GPS를 달고 동물을 쫓는 훈련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철학을 지키고 과학은 나아가거든요. 근데 GPS를 달았잖아요. 정말 이런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철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과학을 이용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총으로 그런 새들을 하거나 쥐약 성분인 살서제를 이용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는 새들이나 쥐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매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허수아비 같은 거죠. 허수아비 같은 걸로 하는데 매를 이용해서 농장을 친환경 지킴이로 매를 이용하고 있고 이 매가 밤낮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새나 토끼 여러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장을 지키는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 여기는 또 뿌리고 있죠. 뿌리고 있는데 이현우 씨가 비료를 뿌리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네, 토양을 재생시키는 중이라고. 여기에 농업을 재생시키는 중인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농업 비법은 지렁이를 활용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렁이들이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이걸 비료로 쓴대요. 그래서 이 지렁이 농법은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법이고, 이 지렁이가 배설한 분변을 활용해서 토양을 건강하게 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토양 오염과 화학 비료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농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쉽고 빠른 길 아니지만 자연을 지키는 이런 지속 가능한 농장 운영을 하고 있는 생태계 농법을 거주하는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이에요. 생태계 농법은 유기농 농법보다는 더 나아가서 생태계 농법인 것 같아요. 모든 거가 다 생태계에 살아있는 농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생하는 방식으로 환경 파괴 없이 환경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또 목표는 최고의 자연 회생력과 유기농법이라고. 이 농장이 또 친환경 농장인 이유는 또 이 퇴비의 답이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재생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모든 게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농업은 순환적인 농업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기르는 작물에서 나오는
줄기등,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그런 줄기등을 이용해서는 숙성을 시켜서 친환경적인 퇴비로 만들고, 그래서 화학비료 대신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퇴비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재생 농법은 결국 토양의 건강 문제인데 토양의 건강함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그래서 토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토양이 건강하면 좋은 작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한 이런 건강한 토양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여 탄소 배출을 막아준대요. 요즘 탄소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은 순환적인 농업이고, 작물이, 이 말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작물을 길러서 또 사용하지 못한 것들은 퇴비를 바꾸고 또 그 퇴비를 이제 놓았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작물로 돌아가는, 이게 순환 농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장은 완전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농장에서 자연으로부터 얻는 또 물의 비밀이 있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법 세 번째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만년설의 물을 농수로 활용한대요. 이거 너무 대단하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래요. 아까 그 봤던 만년설이 애덤스산이거든요. 이 애덤스산에 있는 빙하에서 내려온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에는 얼마나 많은 영양분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이 물로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서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보통은 정수되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죠. 그럼 그 작물을 먹은 또 우리들은 또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죠. 저기 애덤스산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 농장에 물이 뿌려지는 거 보이세요? 정말 이 그림도 너무 아름답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산에서 물을 매일매일 그냥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수질 상태를 확인한대요. 그리고 성분을 조사하고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환경 친화적인 방법만 실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현우 씨가 진짜 자연의 그런 향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향일까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토양과 환경에서 자란 식물이 품고 있는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은 제품이 생길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칼렌보그 박사님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시키죠. 이 칼렌보그 박사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작물들을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반드시 자연 속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태계 농법으로 이렇게 정말 건강한 과일과 친환경이라 정말 그 반듯반듯한 토마토가 아니라 삐뚤빼뚤한 이런 토마토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가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해서 드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김현우 씨가 이제 이 취재를 끝내고 난 이현우 씨한테 정말 이런 친환경 농장이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대요. 그래서 이게 번거롭지만 이런 친환경 농장과 제품을 고집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큰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대요. 이게 아메이거든요. 어떤 큰 시스템. 그래서 아메에서 이런 일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데 지구는요. 지구가 없으면 자연도 없고 인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더욱더 지켜야 할 지구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대안이 없다. 안 그러면 화성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친환경으로 지구를 지켜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를 보면서 이게 정말 너무 아메이 얘기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창립자 두 분 중에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총 16장 중에 15장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왜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대요. 그러므로 지구의 친구가 돼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정말 아메이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구에 대한 그냥 사명을 스스로 가지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환경 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라는 환경 헌장으로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고향을 갔더니
시냇물과 강둑에 거품이 일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났대요. 그래서 물이나 물고기 이런 식물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강둑에 거품도 생기지 않는 제품을 개발해야겠다 생각을 하셨고, 왜 그랬냐면 우리의 손자들이나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런 환경운동은 사실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것부터, 길거리에 떨어진 종이를 줍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래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요, 자연분해성 제품을 만들고 또 사용량 줄이기 위해서 고농축으로 제품을 만들고요. 제품의 용기는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해되는 용기를 쓰고요.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1980년대 초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이 프레온가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런 원재료도 또 사용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는 100% 재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거창하게 녹색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대요. 그냥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는데 1989년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어요. 유엔에서 주는 상이거든요. 이거는 그 기업을 30년 동안 지켜보고 주는 상인데, 기업으로서는 듀퐁 이후에 아메이가 두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놀랬대요. 그런데 정말 더 놀란 이유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뿐인데 그런 상을 받았던 거에 더 놀랐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을 받았으니까 받고 나서도 몇 가지 자기 반성을 한 계기가 또 됐다고 해요. 아직도 환경에 혹시라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우리가 팔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스스로 다시 점검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부식성이 있는 배수관 청소제 같은 몇몇 제품이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보였대요. 피해를 줬다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대요. 그래서 바로 그 제품들의 생산을 즉각 중단시켰대요. 제조회사가 라인을 즉각 중단시킨다는 건 정말 큰 손해를 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결단이었대요. 나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싶다. 지구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일 때문에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을 때가 있지만 그 결단으로 얻게 되는 유일한 단기적인 보상이 있다면 깨끗한 양심일 것이다. 정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저는 이런 철학만으로도 다른 모든 게 믿어지더라고요. 이런 철학이 좋아서 또 아메이를 또 사랑하거든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들은 저는 보지 않아도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정금란 리더님도 이 말씀을 하셨던데 저도 가격으로는 1년이 갈 수 있는데 제품력으로는 그 회사가 10년을 가는 거죠. 철학을 가지면 100년을 가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죠. 가격도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력 좋죠. 철학 있죠.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철학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그렇게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났을 때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철학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이런 제품이에요. 백화점보다는 제품력도 좋고요. 백화점 정도의 제품력의 가격은 백화점보다 낮은 이런 제품이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아시고 이성적인 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게 감성이 충분히 자극되는 그런 제품 아닌가요? 그래서 아직도 혹시 비싸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전혀 비싸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나서는요. 그 다음은 이제 못 판다, 나 영업인 것 같아서 못 한다. 이 말은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좀 그렇게 말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소비를 많이 했어요. 소비를 하고 살았고 판매는 거의 하고 살지 않았었죠. 그런데 요즘 당근마켓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불필요한 거지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을 받고 또 그 필요하신 분은 좋은 제품을 또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대요. 당근마켓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사실 애플을 위해서 아이폰을 사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나이키 회사를 위해서 나이키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애플과 나이키 이 회사는
판매함으로써 또 그런 이익을 얻죠. 근데 우리들은요, 제품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만족과 어떤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된다면 이게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메이도 똑같이 서로가 윈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건강도 있고 다이어트, 수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이런 경험을 전달했을 때 그분도 또 똑같이 좋아지면 얼마 전에 소비자 한 분이 레몬 오일을 드셨는데 혹시 이게 살이 빠지느냐고. 그래서 당연히 레몬 디톡스 같은 거라서 살이 빠지죠 했더니 살이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 서로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지금 60년이 넘었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건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는요, 사업 설명을 듣고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제품을 써보시고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내가 쓰던 마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한번 바꿔서 써보시는 거죠. 써보고 나서 만족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혼자 쓰셔도 되고요. 혼자 쓰면 포인트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 쓰지 않고 쓰면서 옆에 사람들이랑 그냥 소소하게 같이 쓰시면 약간의 수입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쓰면서 배우면서 내가 알려주고 가르치면 아까 말씀하신 정금란 리더님 말씀하신 자산이 만들어지는 일이거든요. 만족하면 이것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싫어 불만족이야. 그럼 100% 만족 보증 제도로 환불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그냥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써보시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써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면 되겠죠. 아까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게. 그래서 써보실 때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월 10만 원 이상씩 매달 썼을 때 2년을 썼을 때 5%에서 15%의 A 클릭 머니를 줘요. 이건 현금처럼 그 몰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을 하시면 제품을 수정하셔도 돼요. 10만 원 이상이면. 그래서 2년을 쓰시면 27만 5천 원의 할인 현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A 클릭 머니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소비자한테 큰 혜택이죠. 그리고 아까 같은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싶은 분한테는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려서 혜택을 드리는 거죠. 6개월째는 50% 할인이 되고요.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는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아까 나머지 두 가지 쓰면서 알리고 배우면서 가르치면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은 프로슈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프로슈머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이 프로듀서는 생산자잖아요. 생산자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 제품을 우리 소비자는 컨슈머는 소비자인데 제품을 썼죠. 근데 제품을 쓰고 돈도 썼어요. 그런데 이 프로슈머는요. 제품을 쓰는데 생산자처럼 돈을 버는 거예요. 프로슈머는.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죠.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이게 돈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가서 얘기하고 뭔가를 보이는 현상은 제품이 왔다 갔다 하고 제품이 보이니까 판매 같고 영업하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안목도 키우시고 이 속에 있으시면 그 본질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님은 본질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한다. 본질을 모르고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비즈니스거든요. 아메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업이에요. 사업과 영업의 차이를 보면 사업은 우선 소득의 차이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리고 사업과 영업은 소득의 성격도 달라요. 이 사업은요,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이나 자산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스템이나 자산이 일을 내 돈을 벌어요. 하지만 영업은 내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되죠. 그리고 확장성이 다른데요. 사업은 어느 한계가 되면 스스로 커져요. 스스로 증가를 하고. 근데 영업은 스스로 커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하셔도 됩니다. 나한테 잘 파셔서 내가 써서 또 돈이 되게 하면 되는 일이고요. 영업을 잘하시면 영업을 하셔도 되고 영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사업인데 소비가 사업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판매를 하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영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비만 하시면 이게 또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에요.
제가 말이 좀 너무 빠르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된다. 이 말은 빨리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자산이 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돈이 되게 하는 자산 소득을 만들어서 상속까지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도 너무 돈이 안 되고 21%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보너스 플랜을 핀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써보시고 세 사람한테 제대로 알려서 같이 쓰면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요때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처럼 또 다른 세 사람한테 알리면서 제대로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다 이제 볼륨들이 커져서 이 그림이 되면 7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브론즈 빌더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가 매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했을 뿐인데 매출로 바뀌는데 내가 이렇게 하루 중에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들은 여태까지는 나의 지출로 끝났는데 이게 다시 나의 매출로 들어와서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랜에 의해서 보너스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런 생필품들은 반복 구매가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요. 계속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정으로 써야 되니까 이건 또 고정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매출이 되니까 이건 나에게는 고정 수입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고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하면 지속적인, 아까 농업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었죠. 지속적인 인세 소득이 발생해요. 꾸준히 인세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인세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현명한 소비와 부전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뭐를 만들냐면요.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 자산은요. 회원 자산.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도 아무것도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데 자산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들의 자산은 회원인 거죠. 우리도 회원을 만드는 거예요. A형 소비자.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인세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 명만으로도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대요.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이런 돈이 인세 소득의 돈이거든요.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나오는 돈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점점 갈수록 이제 평균 수명도 길어지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런 돈은요, 정말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런 부동산들을 막 사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잘 나갈 때 부동산으로 나중에 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문열 씨인데 이분이 소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삼국지를 30년 전에 번역했대요. 이걸 번역하게 된 것도 일본 작가가 자기가 평생 쓴 어떤 그런 작품보다 번역한 삼국지에서 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듣고 초반에 이분이 정말 원본도 구하기 힘들 때 삼국지를 번역을 했대요. 근데 지금 그게 인세가 생활비가 된다는 거죠. 이 인세는 정말 삼국지는 계속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가 됐다. 그래서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한다. 이 돈이라는 건 아까 같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책 같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음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돈에 대해서 별로 공부하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이렇게 돈을 방법은 사사분면의 4가지라고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자, 투자가.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이래요. 이거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은 안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사업가나 투자가는 자산소득을 버는 사람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얘네들이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사실 이런 걸 저도 암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 세로축을 보면요.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시는 말이 왼쪽에서 오른쪽 4분면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건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자산소득, 인세소득을 버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월급과 월세의 차이죠. 그래서 월급을 받는 것과 월세는 다르니까요.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지? 저는 사실 막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책을 쓸 수도 운동을 잘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당신의 집안에 금강이 숨어 있다고,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빗대서 한 말인데 집안에 금강이 있는데 얘가 절대 마르지 않는데요. 얘가 anyway money래요. 계속 써. 항상 쓸 수 있는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 항상 써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본대요. 이렇게 허황되거나 뭐 눈에 보이는 허황된 꿈을 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실을 보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인구의 100%, 즉 모든 사람이 한 달에 $100나 $1000를 가정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볼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해마다 생필품을 사들이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기회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되죠. 그러니까 나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나의 소비를 나의 소득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해서 성공하신 분이 또 샘 월턴 월마트잖아요. 세이브 머니 리브 베럴, 모든 가구의 생활비를 낮춰주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의 돈을 절약해 주어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죠. 윈윈이니까 그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샘 월튼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셔도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절약해서 더 나은 생활 수준으로 생필품을 쓰겠어 하시는 분은 소비자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필품을 매달 매달 쓰는 그런 생필품을 내가 내 가게에서 쓰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돈이 되게 제가 한번 5년 플랜으로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돈이 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하시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아까 말씀드린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제대로 세 분한테 알려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월소득 15만 원 정도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제대로 알렸으니까 성장을 하시겠죠. 그래서 브론즈 빌더가 되시는데 월 소득 1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을 만드는 거를 1년 동안 하시고 2년 차 되면 그 세 분들도 나처럼 100만 원 소득자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계속 커갈 수 있는 이유는 나도 소비자였지만 그분들도 소비자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이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이 21%를 6번 하는 플래티늄이 되시면 저는 여러분은 에메랄드가 되셔서 8천만 원, 그분들도 똑같이 4천에서 5천만 원 연봉자가 되는,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연봉자가 되는 분이 되시면 여러분은 연봉 1억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을 이렇게 해보셨으니 세 분을 더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겠죠. 5년 차에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분들 계속 이제 알려오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 분을 더하시면 연소득 1억에서 2억이 되는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윈윈, 어느 누구 하나 손해보는 거 없이 서로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윈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지속적인 인수의 소득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서부터 시작해서 알려진 소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또 인세소득으로 따박따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신이 없다 부분인데요. 이 자신이 없다 부분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시고요. 이 속에서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배워나가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은 황금다리 모델인데 미국의 35살 모델인데 24살 때 탐폰, 이거는 좀 제품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탐폰 부작용으로 다리를 잃었대요. 그래서 의족을 신었는데 그 이후에 또 왼쪽까지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왼쪽 다리까지 절단을 해서 두 다리에 황금색 의족을 달고 이제 톱 모델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대에선 내 모습과 내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낼 힘을 얻기 바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92세 최고령 박사님이 있으세요.
92세. 정말 나이 들어도 못할 게 없고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 지금 현재 한 103세 되신 철학자시잖아요. 이분이 60대부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이분이 60에서 75세가 인생에서 노른자와 같은 시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100세를 지나 살아보시니 75세 전후가 가장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아무도 60이 아무도는 아니고 저는 이제 60이 다가가고 있는데 60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생의 황금기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다 가능한 일이고요. 이분은 너무 멋있는 분이라서 이게 지금 현재 92세 현역 모델이세요. 그래서 평생 사사를 하셨고 유지하셨고 밑에 이게 침대에 있는 그림은 91세 때 이 누드 사진을 찍으셨대요. 뭐 누드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봐도 너무 아름다우시죠. 정말 나이가 들어도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이런 분들 정말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도 이 속에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길 가다가 얼마 전에 롯데리아에서 이 광고를 봤어요. 전주 비빔 라이스버거. 그래서 저는 롯데리아를 갈 일이 없는데 누군가 롯데리아를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와, 기업들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롯데리아에 처음 만든 그 햄버거로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계속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봤을 때, 그럼 나 개인은 어떻지?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그냥 뭔가 바뀌는 거가,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사실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도태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는 자기 성장도 하면서, 이 속에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변화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리치 디보스의 사장님이 두려움은 곧 희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들으시고 좀 두렵기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희망을 받거든요. 뭔가 될 것 같고 희망을 받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속에 계시면 그 희망이 더 커지면 두려움은 점점 줄어드실 수 있고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가는 것처럼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은 수단이고요. 우리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이는 또 수단이에요. 우리의 꿈,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이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의 본질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 사람들이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이 사업에 기회를 주시면 되고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제품, 안전하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수단이다. 정말 좋은 제품들 많고 있겠지만 그런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기회를 주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아메이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최고의 수단이 되는 회사거든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시면 되는데 의지만 있으시면 돼요. 의지만 있으면 이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면 되고 회사, 제품, 플랜, 시스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목표를 세우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다 잘 되실 거고요. 다 하실 수 있고요. 이 속에서 꾸준히 배워 나가시면 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감사합니다.